제육장 연회의 칼날. 남궁세가의 본당은 등불로 가득했다. 100개가 넘는 홍등이 처마 아래에 줄지어 걸려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았다. 본당 내부에는 길게 늘어선 연회 탁자 위에 산의 진미가 올라 있었고 수랑아리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장까지 올라가 구름처럼 서려 있었다. 청풍건파 사절단 환영연회. 강호의 2대 건파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남궁세가는 최대한의 격식을 갖추었다. 가주 천호가 상석에 그 옆에 검성 진천이 앉았다. 청풍건파 사절단은 객석의 상자에 배치되었고 백리무가 그 중앙에 자리했다. 남궁세가의 자제들, 장로들, 주요 문화생들이 좌우로 나뉘어 앉았다. 서진은 역시 가장 구석이었다. 연무대회 때와 같은 자리. 그러나 이번에는 서진의 관심이 달랐다. 입에 넣는 음식의 맛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서진의 모든 감각은 연회장 안의 인물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 기감을 최대한 넓히되 은기술로 자신의 기탐지 행위를 숨겼다. 먼저 백리무. 서진은 백리무를 정면이 아닌 비스듬한 각도에서 관찰했다. 정면으로 응시하면 화경 고수의 감각에 잡힐 수 있었다. 백리무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천호와 대화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은 완벽한 사교의 달인이었다. 말투는 정중하되 비굴하지 않았고 적절한 칭찬과 겸손을 오갔다. 그러나 서진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백리무의 미소가 입에 닿지 않았다. 눈이 웃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의 깊은 곳에서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연회장 전체를 후고 인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정찰하고 있다. 서진은 확신했다. 백리무는 교류가 아니라 정보 수집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백리무의 시선이 특정 인물에게 멈추는 순간이 있었다. 3번. 서진은 그 3번을 놓치지 않았다. 첫 번째 검성 진천. 백리무가 진천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계가 담겨 있었다. 화경의 고수가 칠성의 검성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경계 이상의 것이 있었다. 확인. 마치 진천의 현재 상태를 가늠하려는 듯한 시선. 두 번째 장남현. 현을 보는 백리무의 눈에는 흥미가 있었다. 칠성의 젊은 고수. 백리무와 같은 세대의 정점. 경쟁심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인가. 세 번째. 서진이었다. 백리무의 시선이 연회장 구석의 서진에게 닿았을 때 서진은 그것을 기감으로 느꼈다. 찰나였다. 숨을 한 번 쉬는 것보다 짧은 시간. 그러나 그 찰나에 담긴 시선의 질량은 무거웠다. 나를 봤다. 서진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은기술로 기를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는데 백리무가 서진을 주목했다. 왜? 연회장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막내를 화경의 고수가 왜 보는가? 두 가지 가능성. 하나, 왕삼이 이미 암천회에 보고했고 암천회가 백리무에게 서진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백리무가 암천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둘, 백리무의 감각이 서진의 은기술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감지한 것. 화경의 감각은 서진의 예상을 넘어설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위험했다. 서진은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을 먹는 척. 보통의 막내처럼. 다음 진율. 서진의 기감이 연회장 안의 진율을 찾았다. 장로들 옆 탁자에 앉아 있었다. 주약사로서의 자리. 진율은 조용히 술을 마시며 연회를 관망하고 있었다. 그의 기는 여전히 절정 하위. 단단하게 감추고 있었지만 서진의 기감이 향상된 지금은 이전보다 선명하게 읽혔다. 그리고 서진은 한 가지를 발견했다. 진율의 키가 미세하게 요동하는 순간이 있었다. 백리무가 말을 할 때, 백리무의 목소리가 진율에게 닿을 때마다 진율의 키가 아주 미세하게 바늘끝만큼 흔들렸다. 진율이 백리무에게 반응하고 있다. 긴장인가? 경계인가? 아니면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진율과 백리무가 서로를 알고 있을 가능성. 둘 다 암천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같은 조직의 사람들이 서로를 인식하는 것은 당연했다. 셋째 세윤. 세윤은 현의 옆에 앉아 있었다.
유쾌한 표정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가면이 보였다. 세윤의 시선도 움직이고 있었다. 다만 백리무처럼 세련되지는 못했다. 세윤의 시선은 주로 두 곳을 오갔다. 백리무와 진율. 세윤도 둘을 의식하고 있다. 세 개의 점. 백리무, 진율, 세윤. 서진의 머릿속에서 삼각형이 그려졌다. 연애가 중반을 넘어서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천호가 술잔을 들고 일어섰다. 청풍건파와 남궁세가의 오랜 우위를 기념하여 이 자리에서 비무 교류를 제안하겠소. 연회장이 술렁였다. 비무 교류. 두 건파의 무인들이 우호적으로 검을 겨루는 자리. 강호에서 흔히 행해지는 교류 방식이었다. 백리무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남궁 가주의 제안 기꺼이 받겠습니다. 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일 연무장에서 진행하도록 하지요. 양측에서 3명씩 3대 3의 비무로. 좋습니다. 백리무의 미소가 깊어졌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마지막 비무에서는 제가 직접 검을 들고 싶습니다. 연회장이 고요해졌다. 화경의 고수가 직접 검을 든다. 그 상대는 누가 될 것인가? 천호의 시선이 진천에게 닿았다. 진천은 눈을 감고 있었다. 미동도 없었다. 현이 입을 열었다.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냉담하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어떠한 동요도 없는 목소리. 백리무가 현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교차했다. 남궁 대공자. 제왕검 칠성이라 하셨지요. 그렇소. 기대됩니다. 백리무의 미소. 현의 냉담한 눈.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서진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현과 백리무의 비무. 칠성 대 화경. 경지상으로는 백리무가 위다. 화경은 칠성을 넘어선 단계. 그러나 칠성에서 화경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을 개인의 무공 완성도와 실전 경험이 좌우한다. 현의 제왕검이 얼마나 완성되었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다. 그리고 백리무의 멸옹검이 실전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내일의 비무는 반드시 봐야 한다. 백리무의 검을 직접 보면 멸옹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천년 전 형무진의 기억 속에 있는 암천회의 무공 특성과 대조하면 된다. 연회가 끝나 갈 무렵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연회장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가 서진의 앞에 서 있었다. 백리무. 서진의 심장이 뛰었다. 어느새 다가온 것인가. 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화경의 보법은 이런 것인가. 백리무가 서진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제 얼굴의 윤곽이 칼로 깎은 듯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의 눈. 서진은 백리무의 눈에서 한 가지를 읽었다. 음공. 백리무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극히 미세한 기의 진동이 발산되고 있었다. 그것은 눈을 통해 상대의 기를 읽는 술법이었다. 음공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시각을 통한 기감 탐침. 나를 읽으려 하고 있다. 서진은 순간적으로 음기술을 한 단계 더 조였다. 마기의 파동을 완전히 가라앉히고 단전의 기를 극한까지 수축시켰다. 백리무의 시선이 서진의 전신을 후었다. 이 3의 시간이 영겁처럼 길었다. 남궁 오공자시군요. 백리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위압감이 없었다. 오히려 친근하기까지 했다. 예. 남궁 서진입니다. 적홍산 조사에 다녀오셨다 들었습니다. 서진의 내면에 경종이 울렸다. 백리무가 적홍산을 언급한다. 그것도 방금 도착한 사절단의 수장이 남궁세가의 막내가 적홍산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다. 어디서 들었느냐. 도착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은 시간에 새가 내부의 소식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 정보가 빠르다. 혹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 별일 없었습니다. 야수를 좀 만났을 뿐. 그러셨군요. 백리무가 웃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남겼다. 어린 나이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군요. 백리무가 돌아갔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다.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던 것이다. 위험하다. 백리무는 서진이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화경의 무공만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수완, 정보 수집 능력, 그리고 은밀한 탐침 기술. 이자는 단순한 검객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탐침에 내가 걸리지 않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서진의 은기술이 백리무의 은공 탐침을 완전히 속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만약 속이지 못했다면 백리무는 이미 서진의 몸에서 마기를 감지한 것이다. 서진은 빠른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서진의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진. 돌아보았다. 현이었다. 장남은 서진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서진을 내려다보았다. 냉담한 얼굴. 그러나 오늘 밤의 현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랐다. 백리무가 너한테 말을 걸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적홍산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적홍산? 예. 그자가 적홍산에 관심을 보였다. 서진은 현의 반응을 관찰했다. 현은 예민한 자였다. 백리무가 서진에게 접근한 것, 그리고 적홍산을 언급한 것의 의미를 즉각 파악하고 있었다. 형님, 뭐냐? 내일 비무에서 백리무와 겨루신다면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막내가 자신에게 비무 조언을 한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은 비웃지 않았다. 연무대회에서의 다섯수, 진천이 서진을 부른 것, 그리고 적홍산에서 돌아온 뒤 달라진 서진의 눈빛. 현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말해봐라. 백리무의 검에서 정파의 기와 다른 기운이 느껴집니다. 청풍검파의 정통 검법 외에 다른 무공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서진은 한 박자 쉬었다.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 멸원검이라는 이름을 꺼내면 서진이 강호의 비밀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직감입니다. 직감? 형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백리무의 검에서 나는 기운이 맑지 않다는 것을. 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느꼈다.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현도 백리무의 검에서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칠성의 감각으로. 조심하겠다. 현이 돌아섰다. 두 발짝을 옮기다 멈추었다. 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를 남겼다. 서진. 예. 내 직감이 정확하다면 그 직감이 어디서 오는지 언젠가 말해야 할 것이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서진은 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쓴 웃음을 지었다. 형님은 날카롭다. 현은 서진의 변화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해도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추궁하지 않는 대신 빚을 쌓아두고 있었다. 언젠가 답을 요구하기 위해. 그때가 되면 얼마만큼의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향했다. 그날 밤 서진은 수련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의 비무, 백리무와 현, 진율과 세윤의 반응,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것. 비무 중에 백리무의 검법을 분석한다. 서진은 형무진의 기억 속에 있는 암천해의 무공 특성을 정리했다. 암천해의 무공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기의 흐름이 역방향이다. 정파의 무공은 기를 순방향으로 흘려 외부에 발산하지만 암천해의 무공은 기를 역으로 끌어당긴다. 상대의 기를 흡수하거나 교란하는 방식. 둘째, 검의 궤적에 나선이 있다. 직선이나 곡선이 아닌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파고드는 궤적. 이것이 멸원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셋째, 초식의 끝에 잔향이 남는다. 검이 지나간 자리에 기의 잔여물이 남아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효과.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백리무의 검에서 확인되면 멸원검이 맞다. 그리고 멸원검이 맞다면 백리무와 암천해의 연결은 확정된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잠들기 전 한 가지 더 떠올렸다. 무국 스승의 양피지. 천만은 혼자가 아니다.
서진은 그 말을 되뇌며 잠들었다. 다음 날 연무장. 비무 교류가 시작되었다. 연무장에는 남궁세가의 거의 모든 인원이 모여 있었다. 청풍건파 사절단 10명도 관람석에 자리했다. 분위기는 긴장과 기대가 반반이었다. 첫 번째 대결. 남궁세가의 문하생 대 청풍건파의 제자. 사성 대 사성의 비무. 막상막하의 실력으로 30여 합 끝에 남궁 측이 근소하게 승리했다. 두 번째 대결. 남궁세영 대 청풍건파의 3제자. 세영의 삼성은 공식 수준이었지만 실전에서는 사성에 가까운 검을 보여주었다. 40합 만에 세영이 승리. 남궁세가가 2대0으로 앞섰다. 관람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그리고 세 번째 대결. 남궁현 대 백리무. 연무장의 공기가 변했다. 농담과 환호가 사라지고 숨막히는 긴장이 내려앉았다. 현이 연무장 중앙에 섰다. 허리에서 검을 뽑았다. 남궁세가의 갑오인 제왕검, 이름 그대로의 검. 칼날이 순백이었다.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품고 있는 듯한 검. 백리무가 맞은편에 섰다. 그의 검은 아직 뽑지 않았다. 미소를 띤 채 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궁 대공자. 먼저 뽑으시겠습니까? 이미 뽑았소. 현의 대답은 간결했다. 그의 검은 이미 손에 들려 있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백리무의 미소가 깊어졌다. 그리고 검을 뽑았다. 그 순간 서진의 기감이 폭풍처럼 반응했다. 이것은 백리무의 검에서 기가 터져 나왔다. 칼날을 따라 흐르는 기의 색이 보통과 달랐다. 푸른 빛이 아닌 짙은 남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남색의 기가 칼날 위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관람석의 무인들이 술렁였다. 화경의 길을 처음 보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백리무의 검에 집중했다. 비무 시작. 심판의 외침과 동시에 현이 움직였다. 제왕검 첫 번째 초식. 굴림. 현의 검이 수직으로 내리찍었다. 단순한 수직참이 아니었다. 검 끝에서 방출된 검기가 연무장 바닥을 갈랐다. 돌이 갈라지며 먼지가 솟았다. 백리무가 옆으로 이동했다. 한 발짝. 겨우 한 발짝의 이동으로 현의 굴림을 피했다. 화경의 보법이었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최대의 회피. 그리고 백리무의 반격이 왔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백리무의 검이 그린 궤적. 직선이 아니었다. 곡선도 아니었다. 나선. 검이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현을 향해 파고들었다. 칼날이 공기를 뚫는 소리가 이상했다. 시위하는 소리가 아닌 웅웅거리는 저음. 마치 벌떼가 우는 것 같은. 현의 검이 반응했다. 제왕검 세 번째 초식. 쇠. 상대의 공격을 부수는 강공. 두 검이 충돌했다. 정. 금소금이 아닌 포금이 터졌다. 연무장 바닥에 금이 갔다. 충돌 지점에서 기의 파동이 원형으로 퍼져나갔다. 관람석 앞줄의 사람들이 뒤로 밀려났다. 현의 눈이 좁아졌다. 서진은 형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었다. 칠성의 새가 백리무의 일격을 완전히 부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서진은 보았다. 백리무의 검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 기의 잔여물. 보이지 않는 그러나 기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잔향. 현의 검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백리무의 검이 지나간 자리에는 미세한 기의 실이 공중에 남아 있었다. 잔향. 서진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나선 궤적. 잔향. 그리고 아까 느낀 짙은 남색의 기는 기를 역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세 가지 특징. 전부 일치했다. 멸옹검이다. 천년 전 형무진의 기억 속 암천해의 무공. 그것이 천년 뒤의 강호에서 청풍검파 수석 제자의 검에 담겨 있었다. 서진의 주먹이 쥐어졌다. 비무는 계속되고 있었다. 형과 백리무의 검이 연무장 위에서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20합, 30합, 40합. 두 사람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현의 제왕검은 강했다. 정통 중의 정통. 공간을 지배하고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압도적인 검기로 밀어붙이는 왕의 검. 칠성의 완성도는 높았고
현의 재능이 그것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백리무의 검은 교활했다. 멸옹검의 나선이 제왕검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잔향이 현의 검로를 방해했다. 역방향의 기흐름이 현의 검기를 깎아먹었다. 쉰 합을 넘기자 현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백리무의 미소는 여전했다. 서진의 눈은 비무 자체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진율의 기 반응을 관찰했다. 비무가 격렬해질수록 진율의 기가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미세한 동요, 초조함. 진율은 이 비무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 왜? 백리무가 이기면 좋고 지면 나쁜 것인가? 아니면 백리무의 멸옹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후자다. 서진은 확신했다. 백리무의 검에서 멸옹검의 특성이 드러나면 남궁세가의 고수들 특히 진천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멸옹검이 암천해의 무공이라는 것은 천년 전의 정보이므로 현재 강호에서는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정파에 속하지 않는 이질적인 무공이라는 것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진율이 암천해와 연결되어 있다면 백리무의 정체가 의심받는 것은 곧 진율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진율은 백리무가 멸옹검을 자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비무가 60합을 넘어섰다. 현의 검이 바뀌었다. 제왕검 최상위 초식, 천지제왕. 검 끝에서 발산되는 검기가 연무장 전체를 뒤덮었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겠다는 왕의 의지가 검에 실려 있었다. 백리무의 미소가 처음으로 사라졌다. 현의 천지제왕은 칠성의 절기였다. 이것을 정면으로 받으려면 화경의 전력이 필요했다. 백리무의 검이 변했다. 나선의 회전이 더 빠르고 더 깊어졌다. 짙은 남색의 기가 검 전체를 감쌌다. 잔향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 연무장 위의 공기 자체를 왜곡시켰다. 두 검이 충돌했다. 광. 폭음과 함께 연무장 바닥이 갈라졌다. 먼지와 기의 파동이 동시에 터져나와 관람석까지 밀어쳤다. 먼지가 거쳤을 때 현이 3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다. 검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백리무도 2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의 미소가 돌아와 있었지만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무승부에 가까운 교환이었다. 그러나 서진은 알았다. 현이 불리했다는 것을. 마지막 충돌에서 현의 검기가 백리무의 잔향에 의해 2알 가까이 깎여 나갔다. 현이 3발짝을 물러선 것은 밀려난 것이고 백리무가 2발짝을 물러선 것은 스스로 물러선 것이었다. 화경의 벽은 높다.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백리무가 검을 거두며 말했다. 남궁 대공자의 제왕검 감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은 잠시 백리무를 바라보다가 검을 거두었다. 좋소. 관람석에서 뒤늦은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양측 모두 체면을 세운 결과 무승부라는 암묵적 합의. 그러나 서진의 눈에 비친 것은 달랐다. 백리무의 마지막 일격에서 서진은 결정적인 것을 보았다. 나선의 회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었다. 천년 전 형무진의 기억 속 멸옹검의 핵심 특징 나선은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정파의 어떤 검법에도 없는 방향성. 확정이다. 백리무는 멸옹검을 사용했다. 그것은 암천해의 무공이다. 백리무는 암천해와 연결되어 있다. 서진은 연무장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흥분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다. 암천해가 청풍검파 안에도 있다. 남궁세가 안에는 진율과 세윤의심. 청풍검파에는 백리무. 암천해의 촉수가 강호의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서진이 연무장 뒤편의 복도를 걸을 때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걸음을 유지한 채 식풍술과 기감을 동시에 발동했다. 한 명. 건물 지붕 위. 서진의 이동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감시자. 왕삼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이다. 그러나 이 감시자의 기는 왕삼의 것과 달랐다. 왕삼보다 가볍고 빠르며 날카로운 기. 수준은 절정 중이 왕삼보다 높았다. 암천해가 경계를 강화한 것이다. 서진은 내심혈을 찼다.
적홍산에서 마귀의 결정을 흡수한 것이 보고되었다. 당연히 경계를 올리겠지. 감시자의 존재를 인지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방으로 돌아갔다. 방 안에서 서진은 바닥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내일부터 보름간 백리무가 체류한다. 그 사이에 해야 할 것. 첫째, 내공을 더 끌어올린다. 인류 하위까지. 새 감시자가 있으므로 방에서의 수련은 최소화한다. 둘째, 백리무의 행동을 관찰한다. 진율과의 접촉이 있는지, 세운과의 접촉이 있는지. 셋째, 지하서고. 백리무의 방문으로 세가의 경비가 외부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다. 지하서고 쪽의 경비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기회다. 서진은 결심했다. 백리무가 체류하는 보름 안에 지하서고에 들어간다. 봉인된 방의 비밀을 확인한다.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감시자의 기척이 지붕 위에서 느껴졌다. 서진은 그것을 무시하고 잠을 청하는 척했다. 그러나 잠들기 직전 하나의 의문이 떠올라 눈을 떴다. 백리무가 나를 본 이유. 연회장에서 백리무의 시선이 서진에게 머물렀던 세 번째 순간. 그것이 계속 걸렸다. 왕삼의 보고로 서진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백리무가 서진을 경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백리무의 시선에는 경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호기심. 천년의 경험이 그것을 정확히 읽었다. 백리무는 서진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예상 밖의 물건을 발견한 수집가처럼. 무엇을 느낀 것인가? 서진의 기술이 완벽하지 않았다면 백리무가 감지한 것은 마귀의 잔향일 수 있다. 천마의채경의 기운. 천년 전의 것. 혹은 백리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서진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암천의 내부에서 서진에 대한 정보가 이미 공유되어 있다면 어느 쪽이든 서진은 백리무의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조심해야 한다. 서진은 진짜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잠들었다. 내일이 오면 또 새로운 수를 두어야 한다. 체스판 위에 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백리무의 체류 기간 중 서진은 철저히 투명 인간으로 지냈다. 연회에도 교류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식사는 방에서 해결했고 밖에 나가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 사이에 두 가지 정보가 들어왔다. 첫 번째는 철무강을 통해 백리무가 세윤 도련님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서진의 눈이 번뜩였다. 언제? 어젯밤입니다. 세윤 도련님이 객사 쪽으로 갔습니다. 백리무의 방입니다. 반 시즌 정도 머물다 나왔습니다. 세윤과 백리무의 접촉. 세윤 진율 암천의 백리무. 선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대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객사 주변은 청풍건파 호위가 순찰하고 있어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알겠다. 수고했다. 두 번째 정보는 소리화를 통해 진율 어른이 또 외출했어요. 언제? 오늘 새벽이요. 약재 구입 명목이었는데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어요. 서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 정멸사는 서쪽이었다. 북쪽은 다른 곳이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었느냐? 아니요, 거기까진. 근데 돌아왔을 때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천으로 싼 기다란 것이요. 천으로 싼 기다란 것. 검일 수도 있고 두루마리일 수도 있다. 서진은 정보를 정리했다. 진율이 북쪽으로 외출하여 무언가를 가져왔다. 백리무가 세윤과 만났다.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암천의 측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백리무의 체류 기간 안에 실행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다. 지하서고에 가야 한다. 지금. 서진은 결심했다. 오늘 밤 지하서고에 들어간다. 제7장 봉인된 방. 자시. 남궁세가가 잠든 시간이었다. 본체의 등불이 대부분 꺼지고 경비 무사들의 횃불만이 어둠 속에서 점점이 떠다니고 있었다. 구름이 짙어 달빛도 희미했다. 서진은 방에 누워 감시자의 기척을 탐지했다. 지붕 위. 절정 중위의 감시자.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시간에 사라졌다. 자시에 도착하여 인시에 떠난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변수가 있었다. 백리무의 체류. 청풍건파 사절단의 존재로 인해 세가의 경비 인력이 객사 방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장로원과 지하서고 쪽의 순찰이 평소보다 줄어들었다. 서진은 사흘간의 관찰로 그 패턴을 파악해 두었다. 문제는 감시자였다. 서진이 방을 나가면 감시자가 따라온다. 감시자를 따돌리지 못하면 지하서고에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서진은 이미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 축시가 가까워졌을 때 서진은 눈을 떴다. 기감을 집중했다. 감시자의 기가 지붕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주위가 서진의 방에 고정된 상태. 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이불을 몸 모양으로 말아 놓았다. 어둠 속에서 보면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눈속임에 불과했지만 시간을 벌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서진은 방의 뒷벽으로 갔다. 뒷벽. 금이 간 벽. 바람이 새어 들어오던 곳. 서진은 그 균열을 3년 전에 발견했고 1년 전에 몰래 넓혀 두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 방 안에서는 낡은 옷장으로 가려져 있었다. 서진은 옷장을 살짝 밀고 균열로 몸을 밀어 넣었다. 좁았다. 적홍산 이전이었다면 빠져나가기 어려웠겠지만 12정경이 열린 지금은 몸의 유연성이 달랐다. 기를 근육에 미세하게 흘려보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유골술이 가능해진 것이다. 벽을 빠져나온 서진은 건물 뒤쪽의 좁은 골목에 서 있었다. 감시자는 지붕 위에서 방의 앞쪽과 창문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뒷벽 쪽은 사각지대에. 서진은 숨을 죽이고 음기수를 최대로 올렸다. 기의 파동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발소리를 죽이고 호흡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움직였다. 어둠 속을 달렸다. 경공이라 부르기에는 서툴렀지만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속도였다. 건물 그림자를 따라 나무 뒤를 거쳐 담장 아래를 스치며 경비 무사의 순찰 경로를 피했다. 사흘간 기감으로 파악해둔 순찰 동선이 머릿속에 선명했다. 자시와 축시 사이 장로원 뒤쪽을 지나는 순찰은 한 번. 그 순찰이 지나간 뒤 다음 순찰까지 사반 시즌의 공백이 있었다. 서진은 그 공백을 노렸다. 장로원 뒤편에 도착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200호흡이 걸렸다. 감시자가 서진의 부재를 알아차리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 지하서고의 입구 건물이 보였다. 작은 석조 건물. 자물쇠가 채워진 문. 서진은 문 앞에 섰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자물쇠를 열 수 없었다. 열쇠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서진은 손을 들어 자물쇠에 댔다. 기를 흘려보냈다. 마기. 자물쇠의 내부 구조를 기로 읽었다. 천마의 기억 속에는 수백 종류의 자물쇠를 여는 방법이 있었다. 이 자물쇠는 남궁세가의 특주품이었지만 구조 자체는 고전적이었다. 내부의 결쇠 3개를 동시에 밀어야 열리는 방식. 서진은 마기를 가느다란 3갈래로 나누어 자물쇠 안으로 흘려보냈다. 결쇠를 하나씩 밀었다. 첫 번째, 찰칵. 두 번째, 찰칵. 세 번째, 찰칵. 자물쇠가 열렸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기로 결쇠를 밀었기 때문에 금속 마찰이 최소화된 것이다. 서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자물쇠를 안쪽에서 다시 걸었다. 밖에서 보면 자물쇠가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건물 안은 좁았다. 한 평 남짓의 공간에 아래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있었다. 어둠이 짙었다. 서진은 횃불을 켜지 않았다. 기감으로 충분했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층, 두 층, 세 층. 지하 3층까지 내려갔을 때 공간이 넓어졌다. 지하서고. 서진의 기감이 펼쳐졌다. 넓은 지하 공간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벽면을 따라 서가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위에 죽간과 서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공기는 건조하고 차가웠다. 오래된 먹과 양피지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그리고 침향. 서진의 코가 반응했다. 지난번 문 아래의 틈새로 맡았던 것보다 훨씬 선명한 침향 냄새가 지하서고 전체에 배어 있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서고 안을 이동했다. 기감을 최대로 넓혀 주변의 기척을 살폈다. 사람은 없었다. 이 시간에 지하 서고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 당연했다. 서진의 발걸음은 침향 냄새가 가장 짙은 방향으로 향했다. 서고의 북쪽 끝, 벽면에 문이 하나 있었다. 다른 서가와 달리 문 앞에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빈 공간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문에 다가가자 서진의 기감이 반응했다. 봉인. 문 전체에 봉인이 걸려 있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로 느낄 수 있는 기의 그물. 적홍산의 동굴에서 본 것과 같은 계열의 봉인문이었으나 형태가 달랐다. 적홍산의 봉인은 천마신교의 것이었다. 서진의 마기에 반응하여 열렸다. 그러나 이 봉인은 서진의 눈이 좁아졌다. 이중 봉인이다. 두 겹의 봉인이 문에 걸려 있었다. 바깥층은 남궁세가의 봉인이었다. 제왕검의 검기로 새긴 정통 기봉인. 남궁세가의 가주 혈통만이 풀 수 있는 종류. 그리고 안쪽 층. 천마신교의 봉인. 적홍산의 것과 같은 계열이었지만 더 복잡했다. 무국의 봉인술과 유사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다. 서진은 바깥층 봉인에 손을 대 보았다. 남궁세가의 봉인은 가주 혈통의 기로 열어야 한다. 서진은 남궁세가의 혈통이긴 했지만 첩실의 아들이다. 가주의 집게 혈통과 기의 질감이 같은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서진은 마기를 숨기고 몸 안에 남아있는 극히 미량의 전기를 끌어모았다. 남궁서진이라는 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남궁세가의 혈통에서 비롯된 기. 그 기를 봉인에 흘려보냈다. 봉인이 반응했다. 떨림. 그리고 열림. 바깥층 봉인이 풀렸다. 서진의 혈통을 남궁세가의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첩실이든 정실이든 혈통은 같다. 서진의 입가에 쓴 미소가 번졌다. 이 세가에서 가장 무시받는 막내의 피가 가주의 봉인을 여는 열쇠가 된다니. 안쪽 층. 천마신교의 봉인. 서진은 마기를 흘려보냈다. 적홍산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봉인이 반응했다. 그러나 열리지 않았다. 서진의 미간이 좁아졌다. 적홍산의 봉인은 마기만으로 열렸는데 이것은 다르다. 서진은 봉인의 구조를 더 면밀히 살폈다. 마기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시켜 봉인에 대입해 보았다. 직선으로, 나선으로, 파동으로. 그리고 한 가지 형태에서 봉인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역천식의 호흡 패턴을 기의 형태로 변환한 것. 천마애체경의 기 패턴이 열쇠다. 서진은 역천식의 리듬을 기로 재현했다. 들숨 7박, 날숨 9박. 그 리듬을 기의 파동으로 변환하여 봉인에 흘려보냈다. 봉인이 떨렸다.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리고 풀렸다. 문이 열렸다. 서진은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봉인된 방은 좁았다. 사방이 2장쯤 되는 정방형의 석실이었다. 천장이 낮아 서진의 키에서도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다. 벽은 매끄러운 돌로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그러나 먼지 위에 발자국이 있었다. 여러 개의 발자국. 비교적 최근의 것. 크기로 보아 성인 남성. 진율이 여기에 드나들었다. 서진은 발자국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며 방 안을 살폈다. 방의 중앙에 석상이 놓여 있었다. 석상은 침대처럼 생겼으나 사람이 눕기에는 좁았다. 그 위에 놓인 것들. 서진의 눈이 하나하나 확인했다. 첫 번째. 서책 한 권. 표지가 검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다. 제목은 없었다. 두 번째. 작은 옥병. 마개가 밀봉되어 있었다. 침향 냄새가 이 병에서 나고 있었다. 세 번째. 비단에 쌓인 길쭉한 물체. 형태로 보아 검이었다. 네 번째. 양피지 두루마리. 적홍산에서 발견한 것과 비슷한 양피지. 서진은 서책을 먼저 집어들었다. 표지를 열었다. 첫 장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서진의 손이 얼어붙었다. 천마애체경 학원. 서진의 심장이 멈추었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천마애체경의 학원. 형무진이 생전에 완성하지 못했던 부분. 상권은 형무진이 직접 창안하고 수련한 것이었지만 학권은
무국이 원형을 설계해 두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남겨둔 것이었다. 그것이 여기에 있었다. 남궁세가의 지하서고 봉인된 방 안에. 서진은 서책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목차가 나왔다. 체해사식 골수 세련. 뼈와 골수를 마기로 재련하는 단계. 체해오식 혈맥 환골. 혈맥 전체를 마기로 교체하는 단계. 체해육식 만물 해체. 최종 단계. 만물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경지. 서진의 손이 떨렸다. 이것을 수련하면 천마해체경이 완성된다. 형무진도 도달하지 못했던 최종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서진은 서책을 품에 넣으려 했다. 그러나 멈추었다. 가져가면 안 된다. 진율이 이 방에 드나들고 있다. 서책이 사라지면 즉각 알아차린다. 그리고 봉인이 열린 것을 알게 되면 암천해가 즉각 반응할 것이다. 서진은 서책을 내려놓고 대신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천마의 기억력이라면 한 번 읽은 것은 잊지 않는다. 체해사식의 구결을 외웠다. 체해오식의 원리를 머릿속에 새겼다. 체해육식은 마지막 부분이 비어 있었다. 무국도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방향성은 읽을 수 있었다. 200호흡이 지났다. 서진은 서책의 핵심 내용을 전부 머릿속에 새겼다. 다음으로 양피지를 집어들었다. 양피지를 펼쳤다. 적홍산의 것과 같은 필체. 무국의 글씨였다. 그러나 내용은 달랐다. 이 방에 있는 것들은 천마의 유산이다. 서책은 해체경의 나머지. 검은 해체도 천마의 무기. 옥병은 봉인의 매개이자 이 방 안에 잠든 것을 깨우는 열쇠이다. 서진의 눈이 석상 위에 옥병에 고정되었다. 이 방 안에 잠든 것? 서진은 양피지를 계속 읽었다. 석상 아래를 보아라. 서진은 석상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석상의 다리 사이 바닥에 금이 그어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금이 아니라 문양이었다. 봉인문. 서진은 석상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의 봉인문을 살폈다. 원형의 봉인문이 바닥에 새겨져 있었다. 그 중앙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원형 윤곽이 있었다. 마치 함정문처럼. 석상 아래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 서진은 양피지의 나머지를 읽었다. 이 봉인은 옥병을 열지 않으면 풀 수 없다. 옥병 안의 것은 천년의 침향으로 응축된 해독제이자 봉인의 열쇠이다. 그러나 옥병을 열면 침향의 향이 퍼져 외부에서 감지할 수 있다. 각오 없이 열지 마라. 서진은 옥병을 바라보았다. 옥병을 열면 봉인이 풀리지만 향이 퍼져 들킨다. 즉, 이 방의 최종 비밀을 열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은밀하게 볼 수 없다. 열면 전쟁이 시작된다. 서진은 옥병을 건드리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대신 양피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무진아. 석상 아래에 잠든 자는 네가 알아야 할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눈을 뜨면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눈을 뜨려면 내가 최소한 체해사식에 도달해야 한다. 그 전에 깨우면 모두 죽는다. 서진은 양피지를 내려놓았다. 석상 아래에 사람이 잠들어 있다. 천마신교의 봉인으로. 1000년 동안. 옥병의 침향이 해독제이자 열쇠. 그리고 그 사람을 깨우려면 체해사식. 누구인가? 서진의 머릿속에서 가능성이 전개되었다. 무국 자신? 아니다. 무국은 양피지를 쓴 자이므로 자신을 봉인하고 동시에 양피지를 남길 수는 없다. 형무진의 시대에 살았던 누군가. 천마신교와 관련된 인물. 천년의 봉인을 견딜 수 있는 존재. 서진은 답을 찾지 못했다. 정보가 부족했다. 마지막으로 비단에 쌓인 물체. 서진은 비단을 풀었다. 검이 아니었다. 도. 외날의 긴 칼. 칼날이 검은색이었다. 빛을 반사하지 않는 마치 어둠을 응축한 것 같은 칼날. 손잡이에는 천마신교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해체도. 형무진의 무기. 서진의 손이 해체도의 손잡이에 닿았다. 그 순간 전류가 흐르듯 감각이 폭발했다. 1000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다. 해체도를 들고 전장을 누비던 기억. 이 칼로 981방의 장문인들을 베었던 기억. 이 칼의 무게, 이 칼의 균형, 이 칼의 온도. 모든 것이 기억났다.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다. 내 칼이다. 천년 만에 다시 손에 든 자신의 칼. 그러나 서진은 해체도를 내려놓았다. 가져갈 수 없다. 이유는 서책과 같았다. 사라지면 진율이 알아차린다. 서진은 해체도를 다시 비단으로 싸서 원래 자리에 놓았다. 양피지도, 옥병도, 서책도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다. 석상 위의 발자국도 확인했다. 서진의 발자국이 새로 남지 않도록 주의했다. 마지막으로 방 전체를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천마해체경 학원, 해체도, 옥병, 석상 아래에 잠든 자. 4가지를 확인했다. 충분했다. 서진은 방을 나와 봉인을 다시 걸었다. 안쪽 층 봉인, 바깥층 봉인 모두 원래 상태로 복원했다. 지하 서고를 빠져나와 계단을 올랐다. 지상의 건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자물쇠를 다시 잠갔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축시가 지나고 인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감시자가 떠나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서진은 왔던 길을 되짚어 빠르게 이동했다. 경비의 순찰 동선을 피해 건물 그림자를 따라 담장 아래를 스치며 방 뒷벽의 균열에 도달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골랐다. 기감으로 감시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지붕 위. 여전히 방의 앞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진은 균열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원위치시키고 이불 속에 몸을 밀어 넣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성공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호흡을 가라앉혔다. 머릿속에는 방금 읽은 천마해체경 학권의 구결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해체도의 감초, 옥병의 침향, 석상 아래에 잠든 자, 체해사식. 현재 서진의 수준은 체해의식의 초입, 사식까지는 아직 2단계가 남아 있었다. 이식을 완성하고 3식을 거쳐 사식에 도달해야 한다. 사식에 도달하면 석관도 열 수 있고 잠든 자도 깨울 수 있다. 얼마나 걸릴까? 보통이라면 수년. 그러나 서진에게는 천마의 기억과 마기의 결정으로 열린 경맥이 있었다. 그리고 학권의 구결을 알게 되었으니 수련의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다. 빠르면 수개월, 느려도 1년. 1년. 그 안에 암천애가 가만히 있어줄까?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만히 있지 않겠지. 왕삼이 도주한 뒤 암천애는 서진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마기의 결정을 흡수한 자. 천마신교의 유산에 접근하는 자. 그 자가 남궁세가의 막내라는 사실은 암천애에게 있어 경계와 제거의 대상이 된다. 암천애가 나를 죽이려 할 수 있다. 아직은 직접적인 시도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문제였다. 백리무가 체류하는 동안은 움직이기 어렵겠지만 사절단이 떠난 뒤에는 대비해야 한다. 서진은 계획을 수정했다. 최우선, 내공 향상, 체의식의 완성, 최소한 인류 수준에 도달하여 자기 방어가 가능한 상태를 만든다. 동시에 동맹, 혼자서는 암천애를 상대할 수 없다. 남궁세가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 동맹을 찾아야 한다. 현, 장남 남궁현, 칠성의 검제. 서진이 화경의 멸원검을 지적했을 때 현은 경청했다. 현을 동맹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세가 내부에서 강력한 후원자를 얻게 된다. 진천, 검성. 서진에게 호의적이지만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른다. 진천에게 접근하려면 서진의 실력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한다. 검성이 막내 손자의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소림, 화산파, 개방, 외부 세력, 장로회에서 언급된 정파무림 대회. 그 자리에서 정파의 주요 세력과 접촉할 수 있다면 암천애에 맞설 더 넓은 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전제는 서진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진은 눈을 감고 역천식에 들어갔다. 감시자가 있으므로 기의 파동을 최소화한 채 내부에서만 기를 순환시켰다. 외부로 새어나가는 기파를 0으로 만드는 극한의 응기 수련. 동시에 체의식의 경지를 향해 경맥을 다듬었다. 고통이 왔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다.
학권의 구결을 알게 된 지금 기의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고통의 양은 같아도 성과가 2배였다. 재의식. 골수를 마기로 재련하는 것이 사식이지만 이식은 그 전 단계 경맥을 완전히 안정화하고 마기의 순도를 극대화하는 과정이었다. 지금의 거친 마기를 정제하여 한 방울의 낭비도 없는 순수한 힘으로 변환하는 것. 서진은 밤새 수련했다. 이튿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방을 나섰다. 뒷마당의 매화나무 아래를 지날 때 매화가 더 많이 피어 있었다. 10송이가 넘었다. 하얀 꽃잎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서진은 매화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연못가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궁 진천. 검성이 늙은 버드나무 아래의 돌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백발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서진이 다가오는 순간 눈을 떴다. 조부님.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진천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오래. 천천히. 마치 서진의 모든 것을 읽으려는 듯. 서진은 음기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내심 불안했다. 칠성의 감각 앞에서 음기술이 통할 것인가. 진천이 입을 열었다. 적홍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단도직입이었다. 서진은 잠시 고민했다. 거짓말을 할 것인가, 일부를 말할 것인가. 진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추궁이 아닌 확인의 빛이 있었다. 만찬에서와 같은 눈. 기대했던 것을 확인하려는 눈. 서진은 결정을 내렸다. 진천에게는 일부를 말한다.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북사면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안에 봉인이 있었습니다. 진천의 눈에 빛이 떠올랐다. 봉인. 예. 오래된 봉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한 박자 쉬었다. 그 봉인이 저에게 반응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연못의 물 위로 바람이 스쳤다.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진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 서진의 심장이 뛰었다. 하연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 서진은 숨을 멈추었다. 그녀가 이 세가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내 아비 천호도 모르는 일이지만 하연을 이 세가에 보낸 것은 나였다. 서진의 세계가 흔들렸다. 조부가 어머니를 이 세가에 보냈다. 조부님 무슨. 하연은 소문파의 마지막 제자였다. 서진의 눈이 극도로 커졌다. 소문파. 독과 암기를 다루던 문파. 3년 전 멸문된 것으로 알려진. 그리고 소리화가 생존자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 어머니가 소문파의 제자였다. 진천이 계속했다. 20년 전 소문파의 장문인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문파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했다. 어떤 세력이 소문파를 노리고 있으며 그 세력의 이름은. 진천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눈이 연못 너머를 바라보았다. 암천해라 했다. 서진의 등이 서늘해졌다. 소문파의 장문인은 나에게 부탁했다. 자신의 제자 하연을 남궁세가에서 보호해달라고. 하연은 소문파가 대대로 전해온 비밀 독경애를 가지고 있었다. 암천해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독경애. 서진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형무진의 기억에도 없는 이름이었다. 독경애란 무엇입니까? 독을 다루는 경전이 아니다. 독을 해제하는 경전이다. 천하의 모든 독을 해독하는 비법이 담겨 있다고 한다. 서진의 머릿속에서 연결이 이루어졌다. 암천해가 소문파를 노린 이유. 독경애. 모든 독을 해독하는 비법. 암천해가 독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그 해독법의 존재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형무진을 죽인 것도 독이었다. 염라가 건넨 술잔 속의 맹독. 만약 독경애가 있었다면 형무진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머니가 독경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머니의 죽음은 독살이다. 진천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하연은 독경애를 이세가 어딘가에 숨겼다. 그리고 독살당했다. 내가 미처 지키지 못했다. 노인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검성이라 불리는 자의 얼굴에 깊은 자책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나를 과일과 약재로 돌봐주신 겁니까? 진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긍정이었다.
하연의 아들인 너를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었다. 서진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가슴 속에서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분노, 슬픔, 감사, 결의. 조부님, 말해라. 어머니를 독살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진천의 눈이 서진에게 고정되었다. 확신은 없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가 있다. 진율. 서진이 먼저 이름을 꺼냈다. 진천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진율이다. 아시면서 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진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천마의 혼이 소년의 입을 빌려 질문하고 있었다. 진천은 한숨을 내쉬었다.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진율의 배우를 모른 채 진율만 처리하면 배우가 더 깊이 숨는다. 뿌리를 뽑으려면 줄기가 드러나야 한다.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진천도 암천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진율이 그 말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다렸다. 진율이 배우와 연결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조부님은 20년간 기다리신 겁니까? 그렇다.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변했다. 15살 소년의 목소리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실린 목소리. 진천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확인의 빛이 환하게 타올랐다. 서진. 예. 내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다. 서진의 심장이 뛰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묻지 않겠다. 다만. 진천이 일어섰다. 백발의 노인이 서진을 내려다 보았다. 검성의 눈이 서진의 눈과 마주쳤다. 내 손자가 맞느냐? 서진은 진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서 20년의 자책과 후회와 그리고 희망을 읽었다. 저는 남궁 서진입니다. 조부님의 손자입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서진은 형무진이기도 했지만 남궁 서진이기도 했다. 하연의 아들이고 남궁세가의 혈통이며 이 노인의 손자였다. 진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의 미소. 그것이면 됐다. 진천이 몸을 돌렸다.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다. 백리무를 조심해라. 그 자의 검에서 내가 본 것은 오래전 사라진 것이었어야 할 무공의 그림자다. 진천도 멸운검을 알아보았다. 칠성의 검성이 1000년 전의 무공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정파에 존재하지 않는 이질적인 무공의 위험성을 감지한 것이었다. 진천이 사라진 뒤 서진은 연못가에 홀로 남았다. 바람이 불었다. 물 위에 버드나무 잎이 떨어졌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어머니, 소문파, 독경에, 암천에, 퍼즐의 큰 틀이 드러나고 있었다. 아직 빠진 조각이 있었지만 그림의 윤곽은 선명해졌다. 소리화. 서진의 머릿속에 소리화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리화가 소문파의 생존자라면 어머니 하연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자다. 소문파의 마지막 제자와 소문파의 마지막 생존자. 이 둘이 남궁세가에서 만난 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그리고 독경에 어머니가 이 새가 어딘가에 숨겼다는 비법서. 암천애가 노리는 것. 어쩌면 진율이 지하 서고에 드나드는 이유도 그것일 수 있었다. 진율은 독경애를 찾고 있다. 모든 것이 이어졌다. 서진은 연못가를 떠나며 결심했다. 독경애를 먼저 찾는다. 진율보다 먼저. 암천애보다 먼저. 어머니가 숨긴 것이라면 어머니의 아들인 서진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암천애의 가장 강력한 무기독에 대한 방패를 갖게 된다. 서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매화 나무 아래를 지날 때 꽃잎이 바람에 날려 서진의 어깨 위에 내려앉혔다. 서진은 그것을 털지 않았다. 어머니의 꽃이니까. 제8장 독경애의 행방. 어머니 하연이 독경애를 숨겼다. 이 새가 어딘가에. 서진은 방에 돌아와 바닥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천마의 두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하나의 문제에 수십 개의 가지가 동시에 뻗어 나간다. 어머니는 독살당하기 전에 독경애를 숨겼다. 독살이 갑작스러운 것이었다면 숨길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즉, 어머니는 독살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연이 소문파의 마지막 제자였다면 독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
진율이 독을 투여하기 시작한 시점을 어느 정도 감지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독경애를 안전한 곳에 숨기는 작업을 했다는 뜻이다. 서진의 가슴이 저미었다. 죽음을 감지하면서도 비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틴 어머니. 3살짜리 아들을 남기고 감정을 눌렀다. 지금은 생각할 때다. 어머니가 숨길 수 있었던 장소의 조건. 첫째, 진율이 찾지 못하는 곳이어야 한다. 진율은 20년 넘게 이세가에서 독경애를 찾고 있다.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은 숨긴 장소가 매우 은밀하거나 특수한 조건 없이는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 하연의 행동 반경 아니어야 한다. 첩실의 여인이 세가 안에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자신의 방, 뒷마당, 주방 부근, 장로원이나 본체 깊숙한 곳은 출입이 어렵다. 셋째, 아들에게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다. 어머니가 서진에게 남기려 했다면 서진이 자라서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겼을 것이다. 서진만이 알 수 있는 단서와 함께 서진은 3살 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남궁 서진의 기억. 형무진의 기억이 아닌 이 몸의 기억. 3살짜리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환생한 천마의 의식이 깃든 덕에 보통 아이보다는 선명했다. 어머니의 방. 작고 소박했다. 서진의 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첩실의 방이니까. 어머니의 냄새. 따뜻하고 약간 달콤한. 그러나 침향과는 다른 냄새. 자연스러운 채취. 그리고 서진의 기억이 한 장면에서 멈추었다. 매화나무. 어머니가 매화나무 아래에서 서진을 안고 노래를 불렀다. 그 기억은 서진이 가장 선명하게 간직한 것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어머니가 매화나무의 뿌리 쪽을 자주 만지작거렸다. 서진은 어릴 때 그것을 나무를 쓰다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뿌리 쪽에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서진은 벌떡 일어섰다. 매화나무. 뒷마당의 매화나무. 어머니가 사랑했던 서진이 매일 지나치는 그 나무. 설마. 서진은 방문을 열고 나갔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빠른 걸음으로 뒷마당을 향했다. 매화나무가 서 있었다. 10송이가 넘는 하얀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줄기는 굵고 가지는 넓게 퍼져 있었다. 오래된 나무. 수십 년은 된 것이었다. 서진은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뿌리 쪽을 살폈다. 굵은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 있었다. 그 사이에 흙이 쌓여 있었고 이끼가 끼어 있었다. 서진은 기감을 뿌리 쪽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무에 생기 흙에 치기 물에 숙이. 자연의 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기감의 범위를 더 좁히고 더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느꼈다. 뿌리 아래 흙 속 한자 깊이에 자연의 기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미세한 기의 잔향. 사람이 남긴 기. 오래전에 남겨져 거의 소멸된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기의 흔적. 서진의 심장이 뛰었다. 그 기의 질감은 독의 기운, 소문파의 기, 독을 다루는 자의 기, 어머니의 기. 서진은 주변을 살폈다. 아침 시간이라 뒷마당에는 사람이 없었다. 감시자는 낮에는 나타나지 않는 패턴이었다. 서진은 손으로 뿌리 사이의 흙을 파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흔적을 최소화하면서. 흙이 부드러웠다. 오래된 부엽토가 섞여 있어 파기 수월했다. 반자를 파내자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그것을 꺼냈다. 작은 나무 상자. 손바닥 크기의 나무 상자. 방수를 위해 기름 먹인 천으로 쌓여 있었고 천 위에 봉인이 걸려 있었다. 소문파의 봉인. 서진은 상자를 들고 일어섰다. 판 자리를 다시 흙으로 덮고 이끼를 원래대로 놓았다. 멀리서 보면 파에 친 흔적을 알기 어렵게 했다. 상자를 품에 넣고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잠갔다. 상자를 꺼내어 바닥에 놓았다. 기름 먹인 천을 벗겼다. 나무 상자의 표면에 소문파의 봉인이 새겨져 있었다. 서진은 봉인에 손을 대 보았다. 마기로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소문파의 봉인은 독의 기운으로 여는 것이다. 서진에게 독의 기운은 없었다.
소리화. 소리화가 소문파의 생존자라면 독의 기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녀라면 이 봉인을 열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진은 잠시 멈추었다. 소리화에게 이것을 보여줘도 되는가? 소리화의 정체가 소문파의 생존자라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다. 만약 소리화가 소문파와 무관한 인물이라면, 혹은 소문파의 생존자이되 적대적인 입장이라면? 아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소리화에 대한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1년간의 관찰, 소리화의 눈, 서진을 걱정하는 진심, 진율에 대한 경계, 약 분석을 해주며 보여준 전문성. 소리화는 믿을 수 있다. 서진은 결정했다. 소리화를 부른다. 소리화가 서진의 방에 온 것은 오전 늦은 시각이었다. 서진이 나무 상자를 보여주자 소리화의 표정이 변했다. 변한 정도가 아니었다. 소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입술이 떨렸다. 눈이 극도로 커졌다. 이것은 알아보겠느냐. 소리화의 손이 떨리며 상자에 닿았다. 봉인문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 동작은 기계적이었다. 마치 오래전에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는 것처럼. 소문파의 봉인이에요. 소리화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디서 이것을? 매화 나무 아래에서 찾았다.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어머니가 묻어놓은 것이다. 소리화가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흐르지는 않았다. 꾹 참고 있었다. 도련님의 어머니가 소문파와 관련이 있었어요. 소문파의 마지막 제자였다. 소리화의 입이 벌어졌다. 그리고 닫혔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삼킨 것이었다. 서진은 기다렸다. 한참이 지났다. 소리화가 입을 열었다. 저는 소문파 장문인의 손녀예요. 서진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소리화가 직접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장문인이라면 20년 전 조부님에게 찾아왔다는 그분인가. 할아버지 가남궁 검성에게 갔었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소리화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전에 문파가 멸문당했어요.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어요. 모두 죽었어요. 할아버지도 사숙들도 형제들도. 저만 살아남았어요. 지하 밀실에 숨어 있었거든요. 서진은 말없이 들었다. 그 뒤로 이리저리 떠돌다가 인신매매꾼에게 잡혀서 남궁세가의 하녀로 팔려왔어요. 소리화가 눈물을 닦았다. 떨림이 멈추었다. 소녀의 눈이 변했다. 슬픔이 물러가고 대신 날카로운 결의가 들어섰다. 소문파를 멸문시킨 자들의 옷에 문양이 있었어요. 까만 하늘의 눈 하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암천에. 서진이 말했다. 소리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암천해라는 이름을. 그들이 소문파에서 찾던 것이 있었어요. 독경에. 소리화의 눈이 커졌다. 서진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란 듯 했다. 네, 찾았느냐? 못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숨기고 돌아가셨으니까. 서진은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이 안에 있을 수 있다. 소리화가 상자를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을 들어 봉인에 가까이 가져갔다. 열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소문파의 봉인은 독의 기운으로 여는 거예요. 제 몸에는 어릴 때부터 독이 있어요. 소문파에서는 후계자에게 7살부터 독을 투여해서 몸에 독의 기운을 기르거든요. 소리화가 손가락 끝에 기를 모았다. 서진의 기감으로 느껴지는 그 기의 질감은 독특했다.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독의 기운. 소리화의 손가락이 봉인에 닿았다. 봉인이 반응했다.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더니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뚜껑이 열렸다. 서진과 소리화가 동시에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얇은 서책. 손바닥 크기의 작은 책. 표지에 3글자가 적혀 있었다. 독경에. 소리화의 숨이 멈추었다.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이것이? 두 번째.
접힌 종이. 서진은 서책을 소리와에게 맡기고 종이를 집어들었다. 펼쳤다. 어머니의 글씨. 서진은 어머니의 글씨를 모르지만 직감으로 알았다. 이 글씨는 어머니의 것이다. 가늘고 단정하면서도 끝이 살짝 올라가는 필체. 급하게 쓴 듯하면서도 한자 한자의 정성이 담긴 글씨. 서진에게. 서진의 시야가 흐려졌다.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넌 이미 많이 컸겠지. 엄마가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흐르려 하는 것을 참았다. 엄마는 소문파라는 곳에서 왔어. 아마 넌 소문파를 모르겠지. 독을 다루는 작은 문파야. 엄마가 이세가에 온 것은 소문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서진은 계속 읽었다. 이 상자 안의 책은 독경애라는 거야. 천하의 모든 독을 풀 수 있는 비법이 적혀 있어. 나쁜 사람들이 이것을 노리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숨겨야 했어. 종이가 떨렸다. 서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진아, 내가 이것을 찾았다면 넌 엄마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아이야. 이 책을 잘 지켜줘.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소문파의 사람들을 찾아줘. 혼자 남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진은 소리와를 바라보았다. 소리와도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혼자 남은 사람. 어머니가 예견한 것인가. 소문파가 멸문당한 뒤 혼자 살아남을 누군가를. 서진은 종이의 마지막 줄을 읽었다.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해. 매화가 필 때마다 엄마를 기억해줘. 내 이름 서진은 상서로운 새벽이라는 뜻이야. 넌 엄마의 새벽이야. 서진은 종이를 접었다.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와도 말이 없었다. 옆에 앉아 독경애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뒷마당에서 바람이 불어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매화 향이 실려왔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지만 시선은 맑았다. 소리와. 내 독경애를 읽을 수 있겠느냐. 소리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파의 비전이에요. 일반인은 읽을 수 없어요. 독의 기운을 가진 자만이 글자를 볼 수 있는 특수한 방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율이 독경애를 찾았다 해도 읽지는 못한다는 뜻인가? 아마요. 진율 어른이 독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진은 생각에 잠겼다. 진율은 약사다. 독에 대한 지식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문파의 방식으로 독의 기운을 체내에 기른 것은 아닐 것이다. 진율이 독경애를 찾은 뒤 소문파의 생존자를 이용해 읽게 하려 할 가능성이 있었다. 소리와를 노릴 수도 있다. 서진의 눈이 좁아졌다. 진율이 약방에서 소리와의 손에 닿았을 때 맥을 짚었다는 소리와의 보고가 떠올랐다. 진율이 소리와의 체질에서 독의 기운을 감지했다면 소리와가 소문파의 관계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다. 소리와. 독경애를 내가 가지고 있어라. 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왜요? 진율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 내 방을 수색할 가능성도 있다. 독경애가 내 방에서 발견되면 끝이다. 그러면 제 방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화린 누나에게 부탁해라. 누나의 방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정실의 딸 방을 함부로 수색할 수는 없으니까. 소리와가 고개를 끄덕였다. 독경애를 품에 넣었다. 도련님. 응. 어머니 분의 편지. 서진은 접힌 종이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겠다. 소리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서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소문파의 유산을 찾아주셔서.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 서진은 잠시 소리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다. 내가 없었으면 상자를 열지 못했다. 소리와가 웃었다. 눈물 자국 위의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소리와가 방을 나간 뒤 서진은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넌 엄마의 새벽이야. 서진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어머니.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키려 한 것을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서진은 편지를 접어 가슴 깊이 넣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독경애를 찾았다. 이것으로 암천해의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한 방패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것은 방패일 뿐이다. 암천해를 무너뜨리려면 공격을 위한 칼이 필요하다. 천마해체경. 학권의 구결은 이미 머릿속에 있다. 체의식을 완성하고 삼식, 사식으로 나아간다. 해체도. 지하 서고에 봉인된 방에 있다. 아직 가져올 수 없다. 석상 아래에 잠든 자.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나 무국 스승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동맹. 천마의 동맹이 될 수 있는 존재. 적홍산의 석관. 체해삼식에 도달하면 열 수 있다. 갈 길이 멀었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했다. 서진은 눈을 뜨고 일어섰다. 그날 오후 서진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본체 앞을 지나갈 때 세윤이 서진을 불러 세웠다. 막내. 세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조롱이나 경멸이 아닌 차가운 계산이 드러난 얼굴이었다. 내일 아침 약방으로 와라. 약방이요? 진율 어른이 내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하셨다. 적홍산에서 돌아온 뒤로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서진의 내면에서 경종이 울렸다. 진율이 나를 약방으로 부른다.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은 함정이었다. 진율은 서진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적홍산에서 마귀의 결정을 흡수한 것을 왕삼의 보고로 알고 있다면 서진의 내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맥진을 의미한다. 진율이 서진의 맥을 잡으면 내공의 수준과 질감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응기술로 속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절정의 약사가 직접 맥을 잡는 상황에서 속이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형님 괜찮습니다. 건강의 문제.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윤이 차갑게 말했다. 눈에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가주 아버지께서 승인하신 거다. 적홍산에 보낸 뒤 혹시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어. 가주가 승인했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가주의 지시라면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산다. 진율의 수. 진율이 세윤을 통해 가주를 통해 서진을 약방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서진의 맥을 잡을 명분을 만든 것이다. 세윤이 돌아간 뒤 서진은 빠른 걸음으로 방에 돌아왔다. 대비해야 한다. 진율의 맥진을 피할 수 없다면 속이는 수밖에 없다. 응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맥진은 피부에 직접 손을 대고 기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기를 숨기는 것과 기의 질감 자체를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서진은 천마의 기억을 뒤졌다. 맥진을 속이는 방법. 형무진의 시대에도 이런 상황은 있었다. 적의 영토에 잠입했을 때 의원의 진찰을 받아야 하는 상황. 하나의 기술이 떠올랐다. 험액술. 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진맥하는 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 천마애체경에 포함된 비술 중 하나. 그러나 험액술은 상당한 내공 제어력이 필요했다. 서진의 현재 수준으로 가능한가? 서진은 역천식에 들어가 험액술을 연습했다. 원리는 이랬다. 맥을 잡히는 순간 기의 흐름을 두 갈래로 나눈다. 하나는 진짜 기의 흐름. 이것은 경맥 깊숙이 숨긴다. 다른 하나는 가짜 기의 흐름. 이것을 표면에 놓아 맥진자에게 읽히도록 한다. 가짜 기의 흐름은 서진이 적홍산 이전의 상태 인맥이 반쯤 열린 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정한다. 서진은 오후 내내 연습했다. 1시진, 2시진. 기의 흐름을 분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마귀의 질감이 강해서 표면의 가짜 흐름에도 마귀의 잔향이 섞여 들어갔다. 해가 질 무렵 서진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의 맥진이라면 속일 수 있을 수준. 문제는 시간이다. 맥진이 길어지면 가짜 흐름이 흔들린다. 진율이 정밀 맥진을 시도하면 들킬 가능성이 높다. 맥진을 짧게 끝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방법이 필요했다. 서진은 생각했다. 그리고 한 가지 떠올렸다. 소리와의 정향수. 추적향을 중화시키는 약. 그러나 정향수에는 또 다른 용도가 있었다. 천마의 기억에 따르면 정향의 성분은 기의 탐지를 교란하는 효과가 있다. 밀양을 피부에 바르면
맥진자의 감각을 미세하게 흐리게 할 수 있다. 서진은 소리와에게서 받아둔 정향수 병을 꺼냈다. 소량을 손목 안쪽 맥을 잡히는 부위에 발랐다.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감으로 확인하면 정향의 기운이 피부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진율의 감각을 일할이라도 흐리게 할 수 있다면. 서진은 준비를 마치고 잠을 청했다. 내일 아침 약방에서의 맥진. 진율과의 직접 대면. 사자의 입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다. 그러나 서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서진은 약방으로 향했다. 약방의 2층. 진율의 방.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거라. 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진율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옥합은 보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맥진용 방석과 약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진율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마른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눈의 깊은 곳에서 차가운 빛이 돌고 있었다. 앉아라. 서진은 맥진용 방석 위에 앉았다. 적홍산에서 고생했다며. 예. 야수에게 쫓겼다 들었다. 겁이 많이 났습니다. 서진은 15살 소년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겁먹은 척 약한 척. 진율의 눈을 피하지 않되 직시하지도 않았다. 적당히 불안한 표정을 유지했다. 맥을 보겠다. 손을 내밀어라. 서진은 왼손을 내밀었다. 손목의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진율의 손가락이 서진의 맥에 닿았다. 그 순간 서진은 험액수를 발동했다. 기의 흐름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진짜 흐름은 경맥 깊숙이, 가짜 흐름은 표면에. 가짜 흐름은 미약하고 불안정한, 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정. 진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맥을 읽고 있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러나 맥박 자체는 험액술로 제어하고 있었다. 표면의 맥박은 평범한 소년의 것. 1호흡, 2호흡, 3호흡. 진율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서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진율이 무언가를 감지한 것인가. 4호흡, 5호흡. 진율의 손가락이 위치를 바꾸었다. 촌맥에서 관맥으로, 관맥에서 청맥으로. 더 깊이 읽으려 하고 있다. 서진은 험액술의 강도를 올렸다. 가짜 흐름을 더 선명하게, 진짜 흐름을 더 깊이 숨겼다. 6호흡, 7호흡. 진율의 손가락이 멈추었다. 진율이 손을 거두었다. 서진은 숨을 내쉬었다. 안도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안도를 억누르며. 별다른 이상은 없구나. 진율의 목소리는 평이했다. 그러나 그 눈이 서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만 서진의 심장이 쿵했다. 기혈이 약간 어지러운 것이 있다. 적홍산에서의 피로가 남아있는 것 같다. 보양약을 지어주마. 감사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진율이 약장에서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다. 서진은 그 사이에 진율의 방을 살폈다. 기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들키지 않도록. 책상 위. 지난번 소리화가 보았던 것들은 치워져 있었다. 장부도 암천 글자가 적힌 종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책상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그 틈새로 서진의 기감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기의 잔향. 서랍 안에서 나오는 기. 그 기의 질감은 해체도와 같다. 서진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하 서고에 봉인된 방에 있어야 할 해체도의 기와 같은 질감이 진율의 서랍 안에서 나오고 있다. 진율이 봉인된 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왔다. 해체도 자체는 아닐 것이다. 해체도가 사라졌다면 서진이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체도와 접촉한 물건, 혹은 해체도의 길을 복제한 무언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진율이 약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이것을 다려 마시거라. 하루에 2번 3일. 서진은 약봉지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약방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오며 약봉지의 냄새를 맡았다. 이번에도 먹지 않을 것이다. 소리와에게 분석을 맡긴다. 약방을 빠져나와 10보쯤 걸었을 때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2층 창문. 진율이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겁 많은 막내의 걸음으로 약방을 떠났다.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벗어난 순간 서진의 표정이 변했다. 진율은 완전히 속지 않았다. 맥진의 결과가 이상 없음이었던 것은 진율이 정말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발견했지만 말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보양약. 이전에 접골산에 추적향이 섞여 있었다. 이번에도 무언가가 섞여 있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진은 직감했다. 진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암천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리무가 체류하는 보름이 끝나면 상황이 급변할 것이다. 그 전에 힘을 키워야 한다. 그 전에 동맹을 확보해야 한다. 그 전에 서진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매화 나무 아래를 지났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서진. 상서로운 새벽. 나는 어머니의 새벽이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걸었다. 앞으로. 제구장 매화가 피다. 백리무의 체류 열흘째. 서진은 매일 밤 수련했다. 감시자를 의식하며 기의 파동을 완전히 소멸시킨 채로 역천식과 체의식의 구결을 병행하여 경맥의 정제를 이어갔다. 성과는 눈에 띄었다. 이류 상위에서 드디어 일류 하위의 문턱에 도달했다. 단전의 마기가 안정되었다. 거칠었던 흐름이 물처럼 매끄러워졌다. 응기술의 정밀도도 올라가 이제는 기감을 발동하면서도 외부 유출을 0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었다. 체의식의 핵심 기맥 정련이 시작된 것이다. 체의식은 단순히 경맥을 안정화하는 것이 넘어 경맥 자체를 마기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었다. 경맥의 벽을 마기로 코팅하여 일반적인 경맥보다 더 많은 기를 더 빠르게 흘려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완성되면 같은 내공량으로도 위력이 2배 이상 증폭된다. 서진은 인맥부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열린 경맥이니 가장 안정적이었다. 인맥의 벽에 마기를 한 올씩 입혔다. 머리카락 한 올보다 가는 마기의 실로 경맥의 내벽을 감싸는 작업? 섬세한 작업이었다. 한 올이라도 어긋나면 경맥이 손상된다. 그러나 천마의 손은 천년의 기억으로 단련되어 있었다. 이 몸의 손가락이 아닌 기로 이루어진 손가락이 경맥 안에서 정밀하게 움직였다. 열흘째 밤, 인맥의 기맥 정련이 완성되었다. 서진은 눈을 떴다. 달라진 것을 느꼈다. 인맥을 통해 기를 흘려보내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밀도로 기가 흘렀다. 마치 좁은 개울이 넓은 운하로 변한 것 같았다. 이 속도라면 서진은 나머지 경맥의 기맥 정련에 소요될 시간을 계산했다. 동맥 12정경. 총 14개의 경맥. 인맥에 열흘이 걸렸으므로 전부 하려면 5달. 너무 길었다. 그러나 속도를 올리면 경맥이 손상된다. 서두를 수 없는 작업이었다. 다만 전부 완성하지 않아도 체의식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천마애체경의 단계 구분은 엄격하지 않았다. 주요 경맥 인맥, 동맥, 그리고 12정경 중 핵심인 4개 수태음폐경, 수소음신경, 족양명의경, 족소음신경을 정련하면 체의식의 핵심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총 6개. 인맥은 완료. 나머지 5, 50일, 약 2달.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지만 목표는 명확했다. 열이틀째 아침. 서진이 뒷마당을 지나갈 때 활인이 달려왔다. 활인의 표정이 급박했다. 평소의 부드러운 인상이 사라지고 긴장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서진아. 누나 무슨 일이야? 세윤이가. 활인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세윤이가 아버지한테 제안했대. 정파무림 대회에 남궁세가 대표로 참가할 자제를 선발하는 내부 시합을 열자고. 서진의 눈이 좁아졌다. 내부 시합? 응. 현 오빠와 세윤이, 세영이, 그리고 너까지 포함해서. 나를? 세윤이가 특별히 내 이름을 넣었대. 적홍산에 다녀온 뒤로 할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 실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세윤의 수.
세윤의 의도는 명확했다. 서진을 공개적인 비무의 장으로 끌어내어 실력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 서진이 여전히 약하다면 체면을 깎고 서진이 성장했다면 그 수준을 파악한다. 어느 쪽이든 세윤에게 유리한 구도. 아버지가 승인했어? 아직은 안 했어. 장로회에서 논의한대. 그런데 활인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찬성하셨대. 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진천이 찬성했다. 왜? 서진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진천은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 아니다. 서진은 생각을 돌렸다. 진천은 나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연무대회에서 5수를 버틴 것. 적홍산에서 돌아온 뒤의 변화. 진천은 서진의 성장을 알고 있다. 그리고 서진이 힘을 드러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서진은 인정했다. 왕삼의 도주로 암천에는 이미 서진을 경계하고 있다. 진율의 맥진을 받았고 새 감시자가 붙어 있다. 숨는 것의 효용이 줄어들고 있었다. 차라리 힘을 드러내어 새가 내부에서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진천과 현이 서진의 편이라면 공개적인 힘의 과시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 현재 서진의 실력은 인류 하위. 음기술을 풀면 그 수준이 드러난다. 연무대회에서 첫 수에 쓰러지던 막내가 인류 하위라면 새가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다. 너무 많이 드러내면 진율과 암천해가 즉각 대응한다. 너무 적게 드러내면 시합의 의미가 없다. 선을 그어야 한다. 서진은 결정했다. 3류 상위에서 2류 하위 수준으로 보이게 한다. 연무대회의 5수에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 세가의 기본 수련을 꾸준히 해온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놀랍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성장. 2류 하위면 세영 삼성에게는 선전할 수 있지만 세윤 실제 6성 후반에게는 당연히 진다. 현칠성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세윤과의 대결이 관건이다. 세윤은 공식적으로 5성이다. 실제로는 6성 후반이지만 그것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세윤도 실력을 숨기고 있으니까. 서진이 2류 하위의 실력을 보이면 세윤은 5성의 실력으로 가볍게 이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윤의 입장에서는 서진의 수준을 파악한 셈이 된다. 그것이 세윤의 목적이니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해준다. 대신 나는 세윤의 비무에서 그의 진짜 실력의 단서를 더 잡아낸다. 서진은 비무의 구도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했다. 누나. 응. 걱정하지 마. 다치지 않을 거야. 활이는 서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더 걱정이야. 서진은 웃었다. 활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뒷마당을 떠났다. 매화 나무 아래를 지날 때 꽃이 만개에 있었다. 수십 송이의 하얀 매화가 가지마다 빼곡하게 피어 나무 전체가 하얀 구름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서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매화를 올려다 보았다. 피었다. 봉오리였던 것이 활짝 피었다. 겨울을 견디고 눈을 이겨내고 마침내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도. 내부 시합은 사흘 뒤로 정해졌다. 장소는 연무장. 방식은 라운드 로빈 4명이 돌아가며 전부 한 번씩 겨루는 방식. 총 6경기. 사용 무기는 자유. 단, 살상 무기가 아닌 수련용 목검이나 둔기. 서진은 사흘간 준비에 집중했다. 낮에는 뒷마당에서 나무 검을 들고 연습했다. 남궁 36수의 기본 초식을 반복했다. 겉으로는 서투른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천마의 해석이 숨어 있었다. 서진이 이번 시합에서 사용할 검법은 남궁 36수를 기반으로 한 변형이었다. 천마해체경의 원리를 36수의 틀 안에 녹여 넣은 것. 겉보기에는 남궁세가의 기본 검법이지만 실제로는 천마의 눈으로 재해석한 검이다. 이 검법의 장점은 2가지. 첫째, 남궁세가의 검법처럼 보인다. 마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겉으로는 정파의 검. 둘째, 천마의 해석이 더해졌으므로 같은 초식이라도 위력과 변화가 원래보다 수배 이상이다. 그러나 그 차이를 겉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서진은 이 검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이름은 나중에 짓는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 밤에는 기맥 정련을 계속했다. 동맥의 정련에 착수했다. 동맥은 인맥보다 굵어서 시간이 더 걸렸지만 인맥에서 얻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진행은 순조로웠다. 사흘째 아침 서진은 준비를 마쳤다. 시합 당일. 연무장은 연무대회 때와 같은 분위기였다. 관람석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다만 이번에는 외부인도 있었다. 백리무를 비롯한 청풍건파 사절단이 관람석에 자리했다. 백리무가 직접 관람하러 온 것이다. 남궁세가의 내부 시합을 외부인이 관람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천호가 교류의 일환으로 허가한 것이었다. 서진은 백리무의 참관이 우연이 아님을 알았다. 백리무도 서진을 관찰하려는 것이다. 관객이 많을수록 좋다. 서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많은 눈이 보는 자리에서 서진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공개된 비문은 서진에게 보호막이기도 했다. 4명이 연무장에 섰다. 남궁현 23, 제왕검 칠성, 냉담한 표정. 남궁세윤 17, 공식 5성 실제 6성 후반, 여유로운 미소. 남궁세영 18, 삼성, 약간 긴장한 표정. 남궁서진 15, 공식 하수 이하,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 관람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막내가 저 색과 겨룬다고? 진천 어른이 찬성하신 거래. 뭔가 있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현 도련님과는 비교가 안 되지. 서진은 그 소리를 전부 들었다. 그리고 무시했다. 시합 순서가 발표되었다. 첫 경기 세영 대 서진, 둘째 경기 현 대 세윤, 셋째 경기 서진 대 세윤, 넷째 경기 세영 대 현, 다섯째 경기 서진 대 현, 여섯째 경기 세영 대 세윤. 서진의 첫 상대는 세영이었다. 연무대회와 같은 상대. 세영이 연무장 중앙에 섰다. 목검을 들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이전의 연무대회 때와 달리 세영의 눈에 약간의 경계가 있었다. 적홍산 이후 서진에 대한 소문이 세영에게도 닿은 모양이었다. 시작. 세영이 먼저 움직였다. 분검. 연무대회 때와 같은 첫 수. 그러나 이번에는 서진의 대응이 달랐다. 서진은 반보가 아닌 한보를 앞으로 내디뎠다. 세영의 분검이 서진의 어깨를 향해 내리찍는 찰나 서진의 목검이 올라갔다. 남궁 36수의 15번째 초식. 회검. 상대의 검을 돌려 치는 반격의 수. 나무와 나무가 부딪혔다. 탁! 세영의 검이 흔들렸다. 순간 세영의 눈이 커졌다. 서진의 회검에 예상 이상의 힘이 실려 있었다. 관람석이 술렁였다. 서진은 즉시 다음 수로 연결했다. 16번째 초식. 쌍검. 검을 2번 연속으로 찌르는 공격. 첫 번째 찌르기. 세영이 검으로 막았다. 두 번째 찌르기. 서진의 검 끝이 세영의 가슴 앞 한치 거리에서 멈추었다. 세영의 검이 늦었다. 막지 못한 것이다. 세영이 뒤로 물러섰다.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서진도 물러섰다. 검을 거두었다. 일부러 찌르기를 완수하지 않은 것이다. 겉으로는 힘이 부족해서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러나 보는 눈이 있는 자들은 알아차렸다. 서진이 세영의 방어를 뚫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세영의 표정이 변했다. 무관심이 사라지고 진지함이 들어섰다. 좀 했구나, 막내. 세영이 검을 다시 들었다. 삼성의 봉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의 비문은 팽팽했다. 서진은 남궁 36수의 기본 초식만을 사용하여 세영의 공격을 받아내고 반격했다. 서진의 검에는 내공이 거의 실려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순수한 기술과 반응 속도만으로 삼성의 검을 상대하는 것처럼. 15합, 20합, 25합. 관람석이 점점 고요해졌다. 연무대회에서 5수에 졌던 막내가 삼성의 형과 25합을 겨루고 있었다. 서진은 27합에서 검을 떨어뜨렸다. 일부러였다. 세영의 강공에 검이 날아간 것처럼 연출했다. 서진의 목검이 바닥에 떨어졌고 세영의 검이 서진의 목 앞에서 멈추었다. 승부. 심판의 외침.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이번에는 성의 없는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놀란 반응이 섞인 박수. 27합. 막내가 저 정도였어? 한 해 사이에 어떻게? 세영은 서진에게 다가왔다. 처음으로 서진을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숨기고 있었구나.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수련을 좀 했을 뿐입니다, 형님. 세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씩 웃었다. 재밌네. 세영이 돌아갔다. 서진은 연무장을 나오며 관람석을 살폈다. 진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입가에 미소가 있었다. 천호. 미간을 살짝 좁힌 채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놀람과 평가가 뒤섞인 눈. 세윤. 미소가 사라진 얼굴. 서진을 응시하는 눈에 계산이 돌고 있었다. 현. 변함없는 냉담한 표정. 그러나 서진의 기감이 포착한 것이 있었다. 현의 심박이 미세하게 빨라져 있었다. 흥미. 그리고 백리무. 관람석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은 것을 서진은 읽었다. 분석하고 있다. 백리무는 서진의 비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서진의 건법, 반응 속도, 체력, 내공의 흔적. 모든 것을. 서진은 시선을 돌렸다. 둘째 경기가 시작되었다. 현대 세윤. 이 경기는 서진에게 중요했다. 세윤의 실제 실력을 관찰할 기회. 현이 검을 뽑았다. 세윤도 검을 뽑았다. 두 형제가 연무장 중앙에 섰다. 시작. 현이 움직였다. 제왕검. 굴림. 압도적인 검기가 연무장을 지배했다. 세윤은. 서진의 눈이 좁아졌다. 세윤이 현의 굴림을 받아낼 때 그의 검에서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남궁 36수의 방어 기술이었지만 검의 궤적에 미묘한 왜곡이 있었다. 일반적인 관찰자는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러나 천마의 눈에는 보이는 왜곡. 세윤의 검법에 이질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 서진은 집중했다. 세윤의 검에서 느껴지는 이질적 요소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다. 세윤은 현의 공격에 밀리면서도 능숙하게 방어했다. 5성 수준의 방어. 공식적인 실력에 맞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서진은 보았다. 세윤이 방어할 때마다 그의 검이 미세하게 상대의 검기를 흡수하고 있었다. 현의 제왕 검기의 극히 미량을 빨아들여 자신의 내공에 더하고 있었다. 흡기. 서진의 등이 서늘해졌다. 흡기. 상대의 기를 빨아들이는 기술. 정파의 무공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암천해의 기법이다. 암천해의 무공 세 가지 특성 중 첫 번째. 기의 역방향 흐름. 상대의 기를 흡수하거나 교란하는 방식. 세윤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 백리무의 멸옹검에서 나성과 잔향을 보았을 때와 같은 충격이 서진을 관통했다. 세윤도 암천해의 무공을 익히고 있다. 세윤의 내공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이유. 진율과의 연결. 옥합 속의 검은 알약.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세윤은 암천해의 기법으로 내공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비무 중에도 상대의 기를 미세하게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었다. 현은 알고 있는가? 서진은 현을 바라보았다. 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서진의 기감이 포착한 것이 있었다. 현의 검기가 비무 중에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아주 미량이지만 현의 기가 세윤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현은 그것을 느끼고 있을까? 칠성의 감각이라면 느낄 수도 있지만 세윤의 흡기가 극히 미미하므로 전투 중에 인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무는 30한 만에 끝났다. 현이 세윤의 검을 쳐내고 세윤이 항복을 선언했다. 겉보기에는 현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7성 대 5성의 당연한 결과. 그러나 서진은 알았다. 세윤이 30합 동안 흡수한 현의 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세윤은 비무를 이기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현의 기를 빼앗기 위해 싸운 것이다. 서진의 주먹이 쥐어졌다. 형님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세윤이 흡기를 사용했다는 서진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이 그것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음 기회에. 서진은 감정을 눌렀다.
지금은 자신의 경기에 집중해야 했다. 셋째 경기. 서진 대 세윤. 서진이 연무장 중앙에 섰다. 세윤이 맞은편에 섰다. 세윤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빛이 있었다. 서진이 세영과 27합을 겨루는 것을 보았다. 더 이상 막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세윤의 입가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꽤 숨기고 있었구나, 막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검을 들었다. 시작. 세윤이 움직였다. 빨랐다. 세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 오성의 속도라고 관람석의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서진의 눈에는 그 이상의 것이 보였다. 육성 후반의 내공을 오성의 속도로 제한하고 있다. 세윤도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 서진과 같은 이유로. 관람석에서 보이는 것은 오성의 비무여야 했다. 세윤의 검이 서진을 향해 찔러왔다. 남궁 36수의 21번째 초식. 관통검. 직선적인 찌르기. 서진은 옆으로 움직여 피했다. 세윤의 두 번째 검이 즉시 이어졌다. 횡참. 서진은 검으로 막았다. 탁! 충격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세윤의 검에 내공이 실려 있었다. 오성 수준의 내공. 그러나 서진은 그 내공의 질감에서 이질적인 요소를 느꼈다. 흡기가 섞여 있다. 세윤의 검이 서진의 검에 닿는 순간 미세한 흡인력이 전해졌다. 서진의 길을 빨아들이려는 힘. 서진은 즉각 대응했다. 마기를 검에 실어 흡인력을 밀어냈다. 물론 겉으로 보이지 않게 응기술의 범위 안에서. 세윤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흡기가 통하지 않은 것을 느낀 것이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세윤에게 마기의 존재를 감지당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흡기를 그대로 받으면 내공이 빼앗긴다. 비무는 계속되었다. 10합, 20합. 서진은 36수의 기본 초식으로 세윤의 공격을 막아내고 간간히 반격했다. 겉보기에는 세윤에게 밀리면서도 선전하는 모습. 그러나 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세윤의 흡기와 서진의 마기 방어가 검이 부딪힐 때마다 교차하고 있었다. 관람석의 누구도 감지할 수 없는 기의 영역에서의 공방. 25합. 서진은 한계를 느꼈다. 이류 하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세윤의 흡기를 막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흡기를 막으려면 더 많은 내공이 필요하고 더 많은 내공을 쓰면 응기술이 흔들린다. 여기서 끝낸다. 서진은 결정했다. 26합째 세윤의 강공에 맞서 검을 들었다. 그리고 일부러 각도를 틀었다. 세윤의 검이 서진의 목검을 강하게 때렸다. 목검이 손에서 튕겨나갔다. 탈검. 세윤의 검이 서진의 목 앞에서 멈추었다. 승부.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세윤의 승리. 당연한 결과. 그러나 서진이 26합을 버텼다는 사실에 관람석은 술렁이고 있었다. 26합이나? 세영과는 27이었고 세윤과도 비슷한 수를. 막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강해진 거야? 세윤은 검을 거두며 서진을 바라보았다. 미소가 사라진 얼굴. 눈에 차가운 빛이 돌고 있었다. 재미있구나, 막내. 세윤의 목소리는 낮았다. 관람석까지는 들리지 않는 소리. 내 검에서 이상한 게 느껴졌는데.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윤을 바라보았다. 두 눈이 마주쳤다. 세윤의 눈. 차갑고 계산적인 눈. 그 안에 서진에 대한 경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이 보였다. 서진의 눈. 고요한 눈. 천년의 경험이 잠든 눈. 그 안에 세윤에 대한 판단이 완료된 것이 담겨 있었다. 세윤. 내 놈은 적이다. 서진은 연무장을 나왔다. 넷째 경기 세영 대 현. 현의 압승. 다섯째 경기. 서진 대 현. 서진은 연무장에 섰다. 현이 맞은편에 섰다. 두 형제가 마주 보았다. 현의 눈에는 냉담함 속에 미세한 호기심이 있었다. 시작. 현이 검을 뽑지 않았다. 관람석이 웅성거렸다. 검을 안 뽑는다. 막내를 상대로 검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건가. 서진은 그것을 예상했다. 칠성의 고수가 이류 하위의 상대에게 검을 뽑는 것은 과잉이다.
현은 체면을 위해서라도 검을 뽑지 않을 것이다. 서진은 검을 들고 움직였다. 남궁 36수. 분검. 기본 중의 기본. 서진의 검이 현을 향해 내리찍었다. 현은 몸을 살짝 틀어 피했다. 최소한의 동작. 서진의 두 번째 검. 회검. 현이 손으로 검을 쳐냈다. 맨손으로. 세 번째 검. 관통검. 현이 앞으로 한 발 내디디며 서진의 검을 잡았다. 나무 검의 칼날을 맨손으로. 서진의 눈이 현의 눈과 마주쳤다. 지근거리에서 현의 입이 열렸다. 관람석까지는 들리지 않는 두 사람만의 대화. 일부러 지고 있구나.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영과의 비무에서도 세윤과의 비무에서도 내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어. 서진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현이 서진의 검을 놓았다. 보여줘라. 서진의 눈이 떨렸다. 아무도 눈치 못 챈다. 지금 이 거리에서 이 짧은 순간에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라. 나만 알면 된다. 현의 눈에서 냉담함이 사라졌다. 대신 뜨거운 것이 타오르고 있었다. 검에 대한 갈증. 강자에 대한 갈망. 현은 서진에게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있었다. 서진은 잠시 고민했다. 현에게 보여줄 것인가? 위험했다. 그러나 동시에 현을 동맹으로 끌어들이려면 이 순간이 필요했다. 현은 말로 설득되는 자가 아니었다. 검으로 대화하는 자였다. 서진은 결심했다. 한 초씩, 딱 한 초씩만 보여준다. 서진의 검이 움직였다. 남궁 36수의 12번째 초식. 흘리기. 그러나 서진이 구사한 흘리기는 남궁세가의 것이 아니었다. 천마의 해석이 더해진 흘리기. 검의 궤적이 상대의 기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의 빈틈에 정확히 파고드는 검. 흘리면서 동시에 찌르고 찌르면서 동시에 감싸는 방어이자 공격이자 포위인 검. 찰나의 초식. 현의 눈이 극도로 커졌다. 그리고 끝났다. 서진은 검을 거두었다. 물러섰다. 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진의 초식이 닿기 직전에 끝났으므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관람석에서는 그저 현 도련님이 막내를 가볍게 이겼다는 정도로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의 눈에 비친 것은 달랐다. 현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이름이 뭐냐? 예? 그 초식. 이름이.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이름을 짓지 않았다고 했었다. 그러나 현이 묻고 있다. 이 형에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진은 입을 열었다. 매화의 엽. 매화의 한 잎. 바람에 떨어지는 꽃잎처럼 가볍고 그러나 떨어진 자리에 여운을 남기는 검. 현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기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승부. 심판이 선언했다. 현의 승리. 현이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다. 다음에는 진짜로 겨루자. 6째 경기 세영 대 세윤. 세윤의 승리. 시합 결과. 현 전승. 세윤 2승 1패. 세영 1승 2패. 서진 3패. 결과만 놓고 보면 서진의 완패였다. 그러나 분위기는 달랐다. 서진이 세영에게 27합, 세윤에게 26합을 버틴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였다. 관람석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무시와 조롱이 사라지고 호기심과 경계가 들어서 있었다. 연무장을 빠져나온 서진에게 활인이 달려왔다. 서진아. 활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진은 활인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었다. 누나 울지 마. 안 울어. 안 울 거야. 활인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 뒤로 소리화가 멀리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녀의 복장 속에서 소녀의 눈에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소리화가 살짝 고개를 숙여 보였다. 연못가에서는 철무강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투박한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서진이 지나가자 철무강이 나직하게 말했다. 장하십니다, 도련님.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향했다. 방에 도착하여 문을 닫고 서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현의 눈에서 본 것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 매화 일엽을 본 현의 눈. 그 안에 있었던 것은 경계도 의심도 아니었다. 인정. 현은 서진의 검을 인정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진짜로 겨루자고 했다. 그것은 서진을 대등한 상대로 보겠다는 선언이었다. 동맹의 첫 걸음. 서진은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매화 향이 불어왔다. 만개한 매화가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다. 매화가 피었다. 그리고 서진도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진이 수련에 들어가기 직전 문 밖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서진은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문 앞 바닥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다. 접힌 종이. 서진은 종이를 집어들고 방 안으로 가져왔다. 펼쳤다.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진이 모르는 필체. 남궁 오공자에게. 당신의 매화가 아름답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율이 내일 밤 움직입니다. 지하 서고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서명은 없었다. 서진의 눈이 좁아졌다. 누가 보냈는가? 글씨를 분석했다. 깔끔하고 절제된 필체. 강호인의 글씨. 남궁세가의 것이 아닌 먹의 향이 종이에서 났다. 외부인. 백리무의 사절단 중 누군가? 아니면 전혀 다른 자? 함정일 수 있다. 서진은 종이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함정이든 아니든 이 정보는 확인해야 했다. 진율이 내일 밤 지하 서고에서 움직인다. 혼자가 아니다. 누구와 함께인가? 세윤? 감시자? 아니면 백리무? 서진은 결심했다. 내일 밤 지하 서고 근처에서 대기한다. 진율이 누구와 만나는지 직접 확인한다. 종이를 불에 태워 재로 만들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서진은 눈을 감고 수련에 들어갔다. 내일 밤이 오면 모든 것이 한 단계 달라질 것이다. 매화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